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이제 신촌 로타리에 저희 직장이 있습니다. 로타리에 이제 연세로 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고요. 네, 거기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지금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만성 조현병 환자분들 만나고 있고요. 병원 밖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의뢰받아서 제가 외부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가서 하면 저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건데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를 연계해 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이 클라이언트도 중요하지만 저 선생님 어떻게 했는데 어떤 기관은 제가 3개월 나갔는데요. 두 분이 퇴사하시고 바뀌는 경우도 봤고 근데 그 퇴사하신 분들이 좀 유난히 피곤해 보였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몇 년 전에 제 여자친구가 가족폭력 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교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얘기를 들으니까 막 집 근처에 이제 남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막 기웃기웃거리고 막 비상이 걸린다고 그러고 그랬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면서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만난 경험이라든지 또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회원위원회 운영위원 맡으면서 좀 사회복지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건의를 해서 그래서 올해 서사협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 진행을 맡았는데 그래서 올해 잘 해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저기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사무에서 보고회를 처음 하는 셈이 돼가지고요. 여러모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목은 번아웃과 사회복지사를 위한 심리치료라고 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를 위한 심리치료가 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봤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그 스트레스나 번아웃 관련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나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들을 제가 좀 한 번 더 정리해서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후반부중에는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저는 이제 그 연극적인 방법을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극적인 방법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시거나 슬퍼하거나 노력하지 마시고 저는 동시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좀 더 짝지어서 하실 거거든요. 누가 내 짝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제 과연 효경 선생님은 어느 분 짝이 되시는지 네, 그 짝이 어딜 보세요 여기 예 그렇죠. 좀 더 이제 짝이 되어서 할 거고요. 역할극 내용은 이제 저는 가급적 선생님들의 지금 이제 그 현장을 다룰 생각은 없고요. 우회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사적인 걸 좀 할 겁니다. 땅콩 회항이라든지 무릎 꿇은 백화점 주차 요원, 성추행 서울대 교수 뭐 이런 걸 이제 좀 이따가 연극적인 방법을 경험해 보시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이제 보시면서요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갖고 계신 종이가 글씨가 크게 나오네요. 이제 번아웃에 대한 이해인데 이제 번아웃은 워낙에 많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제 소질 이렇게 쓰는데 이제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극도의 피로도 번아웃이라고 표현하고 연료를 태운 게 연소인데 연소가 끝나는 거 번아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단선도 번아웃이라고 사전적으로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아웃 알죠? 일하다가 진짜 이제 더 이상 이제 일할 의욕이 없는 거. 예, 그 표현이 뭐 너무나도 잘 이 사전적인 표현이라고 만든 것 같고요.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력을 소진한 것이 번아웃 증후군 상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며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다 얘기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서울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제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신기했던 게 왜 저한테 의뢰가 왔는지 모르겠고요.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그 주요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들인데 이제 그 자체 그 직무 검사에서 문제가 많은 사원으로 나온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회사하고 이제 회사에서 비밀로 해가지고 저기 이틀만 바람 쐬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라고 이제 막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좀 얘기해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일하시면서 이런 이제 번아웃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잘리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번아웃 연구는요, 이제 저기 결론은 스트레스입니다. 번아웃은 스트레스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은 스트레스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뭐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가 스트레스다. 어원은 이제 스트릭투스 혹은 뭐 스트리아이 좀 어려운 하여튼 이제 라틴어인데 긴장을 의미하는데요. 그 스트레스는 상당히 추상적인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기 이렇게 이제 3년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년에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저랑 눈을 맞춰서 뭐 잘못된 건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코를 이거 지금 다 찍히는데 제가 코를 좀 골아가지고요. 그래서 따로 좀 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의견만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 스트레스 색깔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으신지 의견 듣고 싶어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네. 저 스트레스 색깔이 좀 가깝네요. 저기 스트레스 색이 저기 잠바로 있네요. 네. 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트레스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기 옆에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더 낫겠죠. 저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스트레스 모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별 모양. 별 모양이에요. 저 지금 이제 우리가 조합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의 별 모양. 네, 별 모양. 예. 저기 별이면 이제 조금 더 머리에 그리고 싶은데 저기 뿔 5개? 예, 5개. 5개. 그 다윗의 별 말고 이제 5개. 별 5개. 네, 그제 빨간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어디 보자. 요게 여쭤보려고요. 이제 선생님 저기 스트레스 혹시 냄새를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장마철에 곰팡이. 그 장마철에 꿉꿉하면서 칙칙한 그 곰팡이 그 특유의 냄새. 예. 그래서 빨간색의 별 모양의 이제 곰팡이의 그 특유의 냄새 이런 게 이제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기 페이스북 친구 맞죠? 그렇죠?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스트레스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네, 선생님의 생각을 좀. 세탁기 안에 꽉 채워야 할 정도의 무게.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묘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스트레스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냄새. 그렇지. 드디어 이제 여쭤보게 됐어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맛인 것 같으세요? 씁쓸한 맛. 예.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스트레스라는 표현 자체는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좀 저기 연륜이 좀 이제 저기 저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TV 매스컴에서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한 몇 년도쯤에 이렇게 좀 쓰게 되었는지 한번 좀 추측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매스컴에서 쓰게 됐어요. 83년. 정확히 83년도. 예, 저는 80년대 초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젠가 TV에서 스트레스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의사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TV 보실 때 이시영 박사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80년대 초반에 무슨 배짱으로 삽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책 쓰시면서 유명해지셨는데 뭐 이시영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TV에 나서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던 걸로 좀 기억하고요. 이시영 박사님은 되게 의미 있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미국 의학회에다가 우리나라만의 진단명을 등록시키신 분이거든요. 화병. 그래서 또 생각이 나네요. 화병도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이 깊은 거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스트레스라는 말을 써오긴 했는데 정작 그것을 묘사할 때는 사람들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고 많이 쓰죠. 유치원 애들이 왜 이래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쟤는 과연 스트레스라는 뜻을 알고 쓰나. 근데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얘기를 해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참 묘한 단어가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라는 단어와 관련돼서는 시트레스라는 말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시트레스. 어디 보자. 왠지 선생님은 시트레스라는 표현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10월대에서 주는 스트레스, 시트레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님들하고 이 프로그램 할 때 시트레스라는 말을 하면 반응이 바로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아는 심리학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두 분 중에 한 분 이제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죽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은 제가 조심해서 하는 게 자살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이런 표현은 함부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을 나오는 자체가 스트레스다. 편안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양수 속에 있다가 갑자기 공기 밖으로 딱 힘들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어떤 아기는 엉덩이를 맞잖아요. 찰싹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몸에 뭐 있는 걸 가위로 막 자르고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못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중력입니다. 어떠세요? 중력을 느끼시는 중력도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못 느껴서 그렇지. 저랑 지금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도 스트레스. 예. 그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그 스트레스 느낌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멀어지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로또 떨어져도 스트레스. 당첨돼도 스트레스. 저기 기억나시죠? 로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저기 10,000원이었잖아요. 이제 한 게임당 2,000원, 그러니까 지금은 1,000원인데. 그래서 이제 저기 춘천에 계신 어느 경찰관이 1등, 그러니까 그 전에 누적된 것까지 싹쓸이 해가지고 타워팰리스 이사 가셨잖아요. 갑자기 종족을 갖추셨는데 이제 타워팰리스 조용히 사신다고 했는데 그분의 스트레스는 어떨까 이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다가 로또 1등 당첨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시나리오 짠 걸 봤어요. 뭐 스위스로 가서 계좌를 만들고 전신 성형을 하고 몇 년간 해외를 떠돌다가 뭐 이렇게 쓰던데 어쨌거나 우리는 뭐 다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지수와 관련돼서는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게 지금도 쓰이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저기 그 스트레스 이제 100이 최고라고 할 때 1위는 이제 배우자의 사망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위부터 10위 내외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와 관련된 죽음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결혼도 상위권입니다. 재밌어요? 결혼 준비하는 거 스트레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저기 12월 달에 그 사회복지 1급 시험 특강반 아르바이트 강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가족생활 주기를 다시 볼 일이 있었는데 가족생활 주기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애가 유치원 가는 것도 위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위기, 중학교도 위기, 고등학교도 위기, 다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그렇다면 저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 잘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라는 말은 이미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떤 게 스트레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선생님 요즘 스트레스가 몇 가지가 되는지 그냥 손가락으로만 보여주시면 그런 줄 알겠어요. 요즘 받는 스트레스 지금도 이제 세주시면 선생님이 세주심으로써 지금 다른 분들도 세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 남자 선생님이 선생님 손가락을 막 보고 있어요. 몇 개 정도? 4개. 그럼 어쨌거나 스트레스는 있다. 선생님 혹시 스트레스 한 몇 가지 정도? 5개, 6개. 스트레스가 많아서 더 안 좋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새 선생님은 이제 서귀포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거잖아요. 이제 넘어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 말씀을 안 해주셔도 바로 이렇게 뭔가 느끼네요. 좋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스 원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 원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스트레스 원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게
거슬리는 언행이 스트레스 원인이지 아이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과 스트레스를 구분할 수 있으면 몸과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이제 뭐 상담할 때 뭐 막 이렇게 스트레스 호소하시는 경우는 먼저 스트레스 원부터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두 분 중에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분께서 도와주시면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방법을 쓰겠습니다. 어느 분께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다. 딩동댕.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예, 진짜. 이거 시간이 길게 걸리네. 자, 선생님 그 스트레스 5가지 중에 하나만 이곳에서 공개를 해보세요. 일단 앞으로의 미래 취업이라고 하는 걸 보니 혹시 지금 계약직입니다. 그러시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가 스트레스 원인 걱정 그런데 그거 하면 이제 점점 생기죠. 연결이가 되네요. 네, 연결이. 그렇다면 선생님 생각에 지금 연결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으셨네? 역시 취업. 자,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드리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업은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취업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더 스트레스 원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 원인이 좀 더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원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스트레스 원인을 찾는데 이제 뭐 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그만한 스펙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인한 자기 분노 이게 스트레스 원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세부적으로 좀 더 누적 이제 숨어 있는지는 선생님께서 또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또 제 생각에 그 스트레스 원을 알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막연하게 가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지 그 점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예,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는 스트레스 원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가족들을 좀 만나뵈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스트레스 도대체 뭐가 스트레스인가요? 그러면 그 인간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간은 그 인간이고 그 인간이 24시간 술 마시진 않잖아요. 쉴 때도 있잖아요. 본인이 힘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뭐 사실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은 이제 저희 업종에서는 저희 바닥에서 공식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남용 혹은 알코올 의존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정신과에서는 입원하면 제일 멀쩡한 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술 안 들어가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술을 안 주거든요.
어디로 가요? 뭐 이러고 아저씨 안기부에서 봤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의사한테 아니 나 여기 있기 싫은데 이러는데 술을 안 마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이제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남편들인데 이제 어머님들 물어보면 이제 뭐 그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술 마셨을 때의 언행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번아웃의 원인이 될 만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원인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지 대처하기가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비슷한 걸로 불안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자면 저기 뭔가 안정되지 못하게 뭔가 나를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불안의 원인을 알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불안의 원인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불안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불안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불안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못 찾으면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파악이 된다면 좀 더 자기 스스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것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